자, 누군가가 지금은 이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 날짜가 뭐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뭐 언젠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릴 텐데 그 전당대회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겁니다. 라고 비교적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최근에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던데요. 이름 뽑기 아닐까요?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죠. 제가 최근에 전해 듣기로는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측근 위원들에게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연기할 수 없겠냐 그런 식으로 타진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걸로 봐서 한 전 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당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의사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한 이상 그것은 또 당연한 수순이죠. 또 차기의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가 되면은 확실한 기반을 얻게 됩니다. 이 좋은 기회를 한 전 위원장이 그대로 흘려버리기는 너무나 아까운 기회죠. 이 심평이라는 변호사가 오늘 채널A의 정치 유튜브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내용이요 이렇게 두루뭉술하지가 않고 심평 변호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의 측근들에게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잠깐 일정을 좀 늦출 수 없을까요? 왜냐면 한동훈 제가 전대에 좀 출마할 뜻이 있는데 일정을 조금 이렇게 연기해 보면 안 될까요? 이런 의사를 전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발언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귀담아 들으면 좋을까요? 그 심평 변호사 지금 자막에도 나왔지만 예. 조금 전에 예. 이야기를 들었다가 아니에요. 심평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뭐라고 했죠? 다시 자막 띄워주시면 보이는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야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전해 들었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른바 전문 진술, 전문 증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 능력 자체가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허.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게 예. 심평 변호사가 이런 굉장히 민감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민감하죠. 그다음에 예. 지금 시기가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어허. 그런데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른바 윤 대통령의 멘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이야기를 민감할 수 있는 사람이 아이쿠야? 하는 것을 예.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오히려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오해가 갈 수 있다. 심평 변호사가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걸 왜 계산을 못하고 저렇게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지 좀 납득이 되지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야,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이 날카로우세요. 아까 그 그래픽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심평 변호사 이야기요. 자, 이게 뭐 이렇게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해서 좀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진했다는 말을 들었다가 아니라 타진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를 이렇게 건너서 들었다. 따라서 저 얘기의 신빙성이 클세요. 이제 정혁진 변호사님은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 서울, 마포, 을에서 정청래 최고가 몇 선 됐죠, 이번에? 4선 됐나요? 4선 고지에 오른 정청래 수석 최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오늘 김어준 씨의 유튜브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분간 등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당에 얼씬거리지도 마라. 셀카놀이 했다. 너 때문에 졌다. 이렇게 계속 공격했던 홍준표 대표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메시지는 한동훈 너는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잖아요. 네. 그냥 빌린 칼이잖아요. 한동훈. 그렇기 때문에 별 힘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되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안 되게 하는 고춧가루 뿌리는 능력은 아직도 있다.
고춧가루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정청래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다시 정치권 무대에 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청래 수석 최고가 일전에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은요, 오래 쉬지 마세요. 빨리빨리 나와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등판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강성필 부위원장이 뭐 어쩌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하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성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절대 한 방 맞고 가만히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는 스타일이 아니다. 예, 맞으면 반드시 한 방 돌려줘야 되는 스타일인데 어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사실 원래 정치 문법대로 쉬려고 했어요.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을 공격을 하고 네. 또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지적을 하다가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리고 나서 비서실장도 친윤의 막형 그리고 원내대표도 지금 이철규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구도로 흘러가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쉬고 나서는 본인이 등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조사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매우 좋은 것 같으니까 그냥 지금 정면 돌파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사실 일전에 한번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린 이후에 이제 좀 조용히 지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두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